지금까지는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라라고 했는데 그게 틀렸다는 거죠. 적게 먹어서는 더 이상 살이 빠지지 않는다. 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안지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거의 한 20년 넘게 비만 환자를 정말 수만 명을 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살 빼는 게 정말 힘들다고 고민을 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요요도 빨리 오고 정말 비만 해결이 안 되나 보다 좌절도 하시고 해서 오늘은 일단은 정말 당신이 살 안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왜 비만을 21세기 신종 전염병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온 글로벌하게 지구가 너무 무거워졌어요. 왜? 비만 인구가 너무 많아져서. 저도 한 20년 이상 정말 수만 명을 보면서 운동도 열심히 시키고 뭐 칼로리 먹은 거 적어보세요. 그래서 칼로리 수첩을 가지고 왔는데 먹는 거는 굉장히 적게 먹는데 계속 살이 안 빠지는 분들. 그러면 왜 그럴까? 지금까지는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라라고 했는데 그게 틀렸다는 거죠. 비만이 칼로리 문제가 아니다. 칼로리 신화가 깨졌어요. 적게 먹어서는 더 이상 살이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되드릴 3가지 살 안 빠지는 이유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당신이 살 안 빠지는 첫 번째 이유는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하면은 지금까지는 당뇨 환자들이 맞는 그런 주사로만 생각했는데 이 인슐린이 살을 안 빠지게 하는 대표적인 비만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인슐린 저항성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드리자면 우리가 당뇨 환자 하니까 그러면 탄수화물 먹었을 때만 우리가 인슐린이 올라가나 생각할 텐데 이 인슐린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다 이렇게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몸의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물론 몸에 필요하죠. 음식을 먹었을 때 인슐린은 혈당을 낮춰야 되니까는 포도당을 몸 안에 간세포, 근육세포 이런 세포 안에다 밀어 넣는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음식을 계속 끊임없이 먹는다든가 고르게 먹어야 되는데 탄수화물 위주로 먹는다든가 하면은 인슐린이 자기 작용을 못 하는 거예요. 혈당을 낮춰서 몸 안에 세포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기능을 잘 못하고 저항성이 그야말로 세포가 인슐린에 대해서 반응을 못하다 보니까 어디다 갖다 넣냐? 만만한 지방세포에 넣는 거죠. 우리 몸에서는 들어와서 에너지를 다 쓰면 살이 안 쪄요. 그게 에너지 균형에 맞아야지 결국은 살이 잘 빠지는 체질이 되는 건데 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다 보면 결국은 나는 남들보다 이렇게 많이 먹지 않았는데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서 에너지를 쓰지 못하고 지방세포에 차곡차곡 넣다 보니까 지방 창고가 제일 많이 쌓이는 데가 뱃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뱃살이 찌게 되고 또 뱃살이 찌면 또 상대적으로 인슐린이 또 작동을 안 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서로 어떻게 보면은 악순환을 일으키는 겁니다. 저한테 오는 상담하는 분들도 열에 한 7명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 이 인슐린 비만 호르몬을 낮추는 그런 생활요법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인슐린을 좀 쉬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간헐적 단식이고 단식 얘기가 나온 거죠. 단식을 하게 되면 음식이 안 들어가니까 인슐린이 충분히 높았던 것들이 낮아지면서 몸에서는 지방을 막 이제 분해하고 살이 빠지는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 있는 분들은 음식이 좀 안 들어오는 기간을 길게 잡는 거. 그게 단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음식을 규칙적으로 아침을 먹었으면 배고파도 한 4-5시간 참고 점심을 먹고 또 그 다음 4-5시간 참고 저녁을 먹고 이렇게 음식이 안 들어가서 인슐린이 쉬어줘야지 인슐린 저항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슐린 저항성을 요즘 현대사회에 가장 비만의 원인으로 뽑고 있고 우리가 인슐린이 좋아지는 그런 생활요법들을 열심히 알려주고 있고요. 당신이 살이 안 빠지는 두 번째 이유는 렙틴 저항성 때문입니다. 우리 인슐린 저항성과 렙틴 저항성은 이렇게 세트예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렙틴 저항성이 생길 수 있고 또 렙틴 저항성이 있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같이 와요. 렙틴은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에요. 왜 우리가 체온이 36.5도로 일정하잖아요. 더운 데 가면 조금 오를 수 있고 추운 데 가면 낮을 수 있지만
그 체온의 항상성이 있죠. 36.5도로. 근데 우리 체중도 원래는 체중 조절점이 이 뇌의 세트 포인트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게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진 것을 담당하는 게 바로 이 렙틴이에요. 렙틴이 우리 몸의 지방세포에서 만들어져 갖고 뇌에다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이 쪄서 지방이 많이 만들어지면 이제 그만 먹으세요. 난 지방이 너무 많아요. 과다해 하고 신호를 보내면 뇌에서는 포만감이 생기면서 식욕이 조절되고 지방 분해가 되면서 내 체중이 일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렙틴 저항성은 무슨 말이냐? 아까 인슐린 저항성처럼 사람들이 살이 찌다 보면 지방세포가 자꾸 커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이 렙틴이 저항을 하는 거예요. 일을 못해요. 내가 배부르게 먹고 지방이 많으면 뇌에다가 그만 먹어야 하고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뇌에다 신호 전달을 못하니까 살이 찌면 찔수록 배고픈 거죠.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저한테 오는 많은 분들이 저 옛날에 식탐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상하게 체중이 느니까 식욕 조절이 안 돼요. 식탐이 많아졌어요. 이게 바로 렙틴 저항성이 생긴 거죠. 이런 분들을 굳이 이렇게 식습관을 바꿔주거나 안에서 어떤 생활 습관 이런 걸 바꿔주지 않고 무조건 병원에서 식욕 억제제, 식욕 조절하는 뭐 제품, 보조식품 이런 거 먹다 보면 식욕은 그야말로 이렇게 몸에서 저절로 조절되게 이미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데 숨을 꽉 참는 듯하게 그냥 약으로만 이렇게 계속 조절하다 보면 어느 날 빵 터지는 거죠. 지금 많은 분들이 끄떡끄떡 하실 거야. 아 맞아, 내가 식욕 억제제 먹다가 그러니까 바로 식욕이 막 더 생겼다고 했을 텐데 식욕 조절 안 되는 게 당신 탓이 아니에요. 몸 안의 균형이 깨져서 그런 거고 요런 렙틴 저항성이나 인슐린 저항성을 그 원인을 찾아서 우리가 그걸 줄여주는 식단을 해야 돼요. 당신이 살이 안 빠지는 세 번째 이유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막 폭식하게 되죠. 뭔가 감정적 허기감이 생기는데 이거는 진짜로 배고픈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어 그러고 콩팥위에 부신해서 이 코티졸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코티졸 호르몬이 많아진 분들일수록 3, 4시쯤 되면 나도 모르게 당겨 땡기고 왜냐? 내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당분이 빨리 들어와서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당겨 땡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밥빵면, 아이스크림, 뭐 단팥빵, 단 거 위주로 많이 먹다 보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돼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또 인슐린 저항성 생기면은 렙틴 저항성 때문에 식욕 조절이 안 돼서 이 세 가지 호르몬은 서로 악순환 고리를 이루기 때문에 제일 살찌는 원인의 대표적인 삼총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탄고지 식단을 할까? 간헐적 단식을 할까? 사실 두 다이어트 방법은 똑같아요. 요즘 굉장히 핫한 그런 다이어트 방법인데 저탄고지 식단을 할까? 간헐적 단식을 할까?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 굉장히 고민되시죠? 사실 두 다이어트 방법은 똑같아요. 그 안에 공통점이 바로 케톤 밸런스인데요. 아마 앞으로 우리 케톤 다이어트, 케토제닉 다이어트 이런 케톤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간헐적 단식하고 저탄고지하고 그 공통점이 바로 케톤이라는 물질인데요. 결국 다이어트라고 하는 거는 지방 분해가 안 되는 이 몸을 지방 분해가 잘 되는 지방 대사 스위치를 올려주는 게 진정한 다이어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화두가 간헐적 단식하고 저탄고지인데 간헐적 단식은 일단 음식이 들어왔을 때 인슐린이 분비돼서 세포 안으로 그걸 넣어야 되는데 포도당을 못 넣고 인슐린 저항성 생기면 결국 어디다 갖다 넣어요? 지방으로 축적을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냥 즐겨 쓰는 포도당은 현금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쉽게 비유하면 현금이고 지방으로 차곡차곡 창고에 넣는 거는 통장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현금은 포도당이고 우리가 현금 포도당을 많이 먹고 밥방면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뱃살이 늘어나죠? 요 통장은 바로 우리가 지방이에요. 뱃살에 이 통장에 많이 차곡차곡 저장이 돼 있는데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다이어트.
이 지방을 갖다 쓰고 싶잖아요. 이 안에 정말 이 통장 안에 있는 지방을 갖다 쓰는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현금이 없어야겠죠. 현금이 없으면 이 통장 안에 있는 돈을 우리가 인출해다 써서 그 지방을 뺄 수가 있는데 통장을 그냥 갖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이걸 갖고 통장에서 돈을 써야 되는데 이게 바로 케톤이라는 부산물이에요. 케톤은 탄수화물이 없을 때 내 몸에 있는 지방이 몸이 응급 상황이네? 포도당이 없어서 내가 일을 못하네? 뇌가 포도당이 필요하고 심장이 필요한데 어떡하지? 그러면 그때서부터 그냥 지방이 직접적으로 나와서 포도당 같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체크카드 같이 케톤이라는 물질로 바뀌어서 뇌에서는 케톤을 쓰면서 우리가 생명 유지를 할 수가 있고 심장이나 근육에서도 이 케톤을 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음식을 안 먹어도 이 간헐적 단식일 때 단식 기간에 지방에서 나오는 케톤이 우리 세포들을 먹여 살리는 그야말로 세포를 심폐소생술로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인슐린 저항성을 좋아지고 살이 안 빠지는 사람들한테 지방 분해가 잘 되게 몸을 만들어주는 거고 저탄고지도 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탄수화물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했어요? 아까 말한 대로 현금이 안 들어오니까 현금이 안 들어오면 몸에서는 지방에서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결국은 탄수화물을 안 먹고 지방 위주로 먹다 보면은 지방 분해가 활발해져서 요 케톤, 이 체크카드가 그 기능을 하기 때문에 몸에서는 케톤 수치가 늘어나게 되고 지방을 자꾸 차곡차곡 쌓아두는 몸에서 지방 분해 모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진화된 다이어트는 케톤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간헐적 단식하고 저탄고지하고 비슷한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가장 이상적인가? 간헐적 단식이 좋다고는 들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일단 초보자가 할 수 있는 간헐적 단식이 제일 쉬운 거는요. 12시간. 우리가 왜 아침 7시에 먹고 점심 뭐 한 12시, 1시에 먹고 그다음 또 뭐 6시, 뭐 7시 전에 먹으면 그 이후로 아무것도 안 먹는 거죠, 잘 때까지. 그러다 보면 저절로 12시간 금식이 돼서 그게 조금 더 가능하면은 8시간, 16시간, 그러니까 16대 8을 많이 하시던데 8시간 안에 먹고 16시간 쉬는 거. 그래서 이걸 일반인들이 할 때 보니까 아침을 안 드시고 점심을 그냥 아점겸 먹고 저녁 먹고 그 이후로 아무것도 안 먹고 그렇게 해서 또 살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난하게 돼서 크게 노력 안 해도 잘 하시는데 단 중요한 거는 규칙적으로 하셔야 돼요. 요거 한 일주일하고 에라 모르겠다 고 막 드시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단식은 몸에서 생체 리듬, 몸의 바이오 리듬, 생체 리듬을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는 건데 그거 뭐 며칠 하고서는 못하면은 그 단식 효과가 없는 거고 저희 환자들 그 임상을 보니까 보통 한 달에 뭐 많게는 2kg, 적게는 1kg씩 그래도 2-3달 지나면 2-3kg 빠져 있는데 단점은 요렇게는 갑자기 막 5kg 뺀다든가 7kg 뺀다든가 원하는 급격한 체중 감량은 쉽지 않고 슬로우이 천천히 가자 이럴 때는 12시간이나 그렇게 16대 8 간헐적 단식이 조금 더 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약 일주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오이 다이어트 많이 하시죠. 이틀은 안 먹고 5일 동안 먹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몸 안에 지방을 갖다 쓰는 케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틀은 단식한다고 5일 동안 너무 많은 과식이나 탄수화물을 먹다 보면은 단식을 했는데 살이 안 빠지는 분들이 바로 이런 이유예요. 이런 분들은 진정한 이 단식의 의미를 모르고 과정을 모르는 거고 결국은 단식을 하면서 몸 안에 지방의 분해가 잘 되는 몸으로 바뀌려고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오이 다이어트가 어려워서 이제 이슈가 된 게 한 달 동안 5일 정도만 단식을 모방한 단식 모방 절식이 나왔죠. 음식을 먹긴 먹는데 한 800에서 1100칼로리 조금만 먹고 우리가 그 5일 동안 먹고 나머지 25일은 일상 식사를 하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했더니 단식한 효과 같이 지방 분해도 잘 되고 몸 안에 콜레스테롤 낮아졌더라. 그래서 사실 단식이 굉장히 재조명됐어요. 이전에는 단식하면 근육 빠져요, 대사량 떨어져요, 뭐 굶으면 안 돼요 했는데 그 단식이 규칙적으로 건강하게 정기적으로 하면은 지방 분해를 이제 활성화시키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그 안에 케톤이 몸 안에 굉장히 면역도 증진시키고 케톤이 또 많아지면은 또 불면증에서는 숙면도 취하는 그런 결과도 있고 이 케톤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자가 포식적 나쁜 세포가 없어지는 기능들이 많아져 갖고 그런 단식의 이로움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잘 하면은 좋은 건강상의 이점 같은 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데 나는 단식을 정말 못하겠다. 나는 굶느니
그냥 탄수화물을 그냥 줄이겠다 이런 분들이 저탄고지를 많이 하세요. 저탄고지는 지방을 뭐 삼겹살에 뭐 버터 이름 먹는 의미보다는 저탄수화물. 인슐린 저항성을 결국 좋게 해서 지방 창고에서 지방을 대방출하려면 인슐린이 낮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거고 탄수화물을 보통 한 20g에서 50g 정도로 제한하는데 그게 실생활에서 어떤 정도냐면은 일상생활에서 한 일주일 정도 밥방면을 좀 빼고 드시는 거. 일반적으로 살코기, 뭐 고기, 생선, 두부, 계란 이렇게 단백질, 지방 위주로 물론 더 완벽한 저탄고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뭐 한 70% 이상 지방, 뭐 80% 이상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적절하게 단백질을 섞어 드시면은 몸 안에 케톤이 생기면서 체중 감량이 더 빨리 되는 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탄고지 일단 참 어렵죠. 이게 장점도 많이 있고 논문도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논문들이 뭐 1년, 2년 나와서 결과는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못 하신다는 거예요. 한 달하고 너무 지겨워 이런 분들 많은데 길게 하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우리가 안 먹고는 못 살겠다 이런 분들은 일주일만 참으라 그러세요. 일주일만. 이거 평생 하는 거 아니고 네 몸을 바꾸는 거다. 지방을 좀 합성 모드에서 지방을 대방출해서 몸을 일주일만 밥방면을 빼고 식단을 이렇게 단백질 위주로 뭐 지방을 좀 더 넣어서 짜들여서 일주일만 그렇게 해도 보면 평균 한 65kg 이상인 분들은 일주일에 2kg 이상은 빠지세요. 그래서 이렇게 저탄고지하고 간헐적 단식은 결국 공통점은 케톤이라는 물질이고 케톤을 많이 만들어줘야 살이 저절로 빠지고 원하는 목표 체중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똑같이 먹고 똑같이 운동하고 했는데 왜 저 양반은 저렇게 쫙쫙 빠지는데 난 안 빠지냐. 억울하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지연 원장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부부가 같이 오세요. 부부가 같이 오셔서 둘 다 과체중이고 복부 비만이라 이제 서로 같이 하다 보면 우리 아내분이 꼭 삐지세요. 왜냐? 아니 똑같이 먹고 똑같이 운동하고 했는데 식단은 내가 차려줬는데 왜 저 양반은 저렇게 쫙쫙 빠지는데 난 안 빠지냐. 그건 왜냐면 남녀 간에 태생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제가 부부싸움 하지 않게 오늘 남자의 뱃살과 여자의 뱃살 빼는 방법, 속도가 다른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태생적으로 여자하고 남자가 지방세포 자체도 다르고요. 여자는 지방이 좀 빠르게 축적되지만 지방이 서서히 태우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왜 애들이 꼬맹이 때는 비슷하게 큰데 보세요. 애들 보면은 사춘기만 되더라도 남자애들은 한 체지방이 5%인데 여자애들은 같은 나이에 15%. 이때부터 이제 지방량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그게 점점 갈수록 늘어나서 지방도 차이가 나서 쌓이는 것도 억울한데 남자들 근육량이 훨씬 많아서 여자는 자기 체중의 한 36% 정도가 적정 근육량이면 남자들은 44%까지 돼요. 억울하잖아요. 뭐 지방도 잘 쌓이고 근육 크기도 우리 여자들이 작아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경쟁하지 마세요. 그냥 저 사람은 나보다 빨리 빠지려니 하고 천천히 가도 인내심을 갖고 하시면 되고요. 속도만이 아니라 사실은 남자 뱃살하고 여자 뱃살하고 달라요. 일단 여자의 뱃살은 어때요? 우리 여기 만져보면은 한 움큼 잡히잖아요. 이렇게 만져보면요. 온도도 조금 차가워요. 온도도 차갑고 안에 몽글몽글 덩어리 결절도 잡히는데 그게 바로 셀룰라이트예요. 여자들은요 지방세포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있어서 지방이 많이 쌓이다 보면 그 지방세포 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 위로 이렇게 밀어내. 너무 꽉 차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변 혈관하고 림프관을 많이 막기 때문에 주변 세포에서 염증 물질이 생기고 결국은 딱딱하게 변하면서 셀룰라이트가 되는데 이걸 죽은 살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셀룰라이트가 생기는 건 결국은 살이 찌는 것도 있지만 미세 순환 장애, 혈액순환 장애가 굉장히 큰 원인이에요. 그래서 남자들하고 달리 우리는 이 셀룰라이트를 좀 개선해줘야 뱃살이 빠질 수가 있고 또 여자들은 복근이 좀 약하잖아요. 복근 운동 열심히 하긴 하지만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내장이 복근이 약해서 튀어나와서 똥배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체중은 괜찮은데 배만 볼록한 사람들은 오히려 살을 뺄 게 아니라 복근을 좀 강화시켜야지 내장이 조금 튀어나와서 똥배가 있는데 여기에 변비까지 있으면 더 밑에 배가 나올 수 있죠. 남자들의 뱃살은 꺼지지 않는 배,
여자들은 피하 지방이 많이 있고 이 셀룰라이트는 누워 있으면 옆으로 좀 퍼져서 또 어떻게 보면 좀 평평해 보이는데요. 남자분들은 누워 있어도 볼록하게 남산만하게 했는데 막상 잡으려고 하면 잡혀지지가 않아요. 윗배는 되게 딱딱하고 그게 바로 내장 지방형 비만이에요. 그 남자들은 별 증상이 없는데 그렇게 배가 부르다 갑자기 당뇨가 생기거나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말하면 심하지만 가만히 있다 죽는 병이 남자 뱃살이라고 할 정도로 증상이 없는데 질병으로 확 가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조금 배가 나올 때부터 빼야지 하고 심각성을 갖지만 남자분들은 뭐 어때 뭐 이 정도야 뭐 괜찮겠지 했다가 어느 날 당뇨 생기고 심각하게 지방 간염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몸에 합병증 생기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남자분들은 주로 뱃살에 크게 원인이 되는 게 바로 폭식, 과식. 이 중에 이제 일조를 하는 게 회식 문화죠. 우리가 회식을 하다 보면 술을 안 먹을 수가 없고 술이 들어가면요 칼로리를 일단 술을 먼저 써. 우리가 술은 텅 빈 칼로리라고 술만 먹으면 안 찌겠지 하겠지만 술이 들어가면 술을 먼저 에너지로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안주가 쓰기 때문에 술을 많이 먹다 보면 먹는 안주는 고스란히 체지방으로 축적이 되는 거고요. 또 술이 들어가면요 식욕 조절한 호르몬을 갖다가 억제를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술 먹으면 집에 가서 괜히 라면 끓여 먹고 술 먹고 나서 배가 이만큼 부른데도 집에 가면 밥 한 공기 더 먹고 그게 바로 술 먹으면 식욕 조절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남자 여자 뱃살이 다른데 어떻게 빼야 되냐? 일단 여자의 뱃살 치료 1번은요 저염식. 짜게 먹으면 우리가 수분이 정체되고 그 안에 여러 염증 물질이 밖으로 배출이 안 되면 셀룰라이트가 더 심해지죠. 그래서 셀룰라이트 여자들의 뱃살은 혈액순환 장애, 림프순환 장애이기 때문에 저염식이 꼭 들어가줘야 되고 이런 셀룰라이트나 독소를 배출할 수 있는 식이섬유, 채소를 좀 잘 챙겨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여자들은 중요한 게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 똥배. 변비는요 안에 장내 세균총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똥보세균, 몸의 유익균, 당신의 장내 세균이 당신의 배를 결정합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드리는 게 특히 여자분들은 장내 세균총에 나쁜 균들이 많다 보면 그거 역시도 셀룰라이트를 악화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변비가 없어야 되고 그러려면 해조류나 식이섬유 이런 것들을 잘 챙겨 드셔야 되고 그리고 이 셀룰라이트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세. 한 자세만 너무 고집한다든가 또 내지는 너무 움직이지 않는다든가 이런 안 좋은 자세가 그쪽 부위 염증을 일으켜서 또 셀룰라이트를 악화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셀룰라이트가 복부나 하체 쪽으로 많이 있죠. 우리가 팔 이런 쪽보다는. 그래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야지 여성들의 뱃살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냥 적게 먹고 음식 조절만 해야지가 아니라 여자의 뱃살은 저염분 식사를 하고 또 장내 세균총이 좋아지는 식이섬유도 잘 먹어줘야 되고 또 올바른 바른 자세 이런 것들이 같이 갖춰져야지 여성의 뱃살이 해결이 될 수가 있고요. 남성의 뱃살을 빠지는 그 방법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단순할 수 있어요. 남자들은 일단 열량 제한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저지방 음식으로 좀 가야 되고 가능하면 남자들 정말 술을 좀 자제하셔야 돼요. 근데 술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왕이면은 맥주나 와인 같은 그런 과실주나 곡물주보다는 사실 알코올, 증류수로 된 소주가 좀 더 낫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술은 식욕 증출을 자극해서 식욕 억제가 안 되니까 술을 좀 제한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일단 남자들을 과일 좀 제한해야 돼요.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이 과일도 남자들은 조금 제한을 하셔서 밥 먹고 나서 바로 이렇게 후식 드는 과일을 오히려 좀 거꾸로 드셔서 과일을 먼저 먹고 식사를 한다든가 해서 과일도 좀 자제를 하셔야 되고 물을 좀 많이 드셔서 특히 나는 회식을 빠질 수가 없다 그러면은 술 한 잔 먹고 물 한 잔 먹고 술 한 잔 먹고 물 한 잔 먹고 그러면 있는 동안에 좀 알코올 섭취도 줄일 수가 있고 또 안에 물도 많이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좀 뱃살이 빠지는 방법이나 속도도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알고 극복을 하시면은 가벼운 몸으로 사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연 원장입니다. 다이어트 지금까지 정말 많이 해보셨잖아요. 근데 어떠세요, 지금?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고 요요 두세 번 이상 겪으신 분 많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임상에서 다이어트 할 때는 60kg로 시작했는데 급격하게 뺐다가 또 그 다음 어느새 여유가 생겨서 75kg 됐다가 다시 또 10kg 이상 빼서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80kg 되고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차라리 60kg대 다이어트를 안 했으면 그대로 살 텐데 다이어트 3-4번 하다 보니까 80kg대로 왔다. 근데 그거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몸 자체가 우리가 독한 다이어트를 하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몸도 정신도 같이 건강해지는 다이어트 꿀팁 10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목표 체중을 잡으셔야 돼요. 근데 그 목표 체중을 뭐 한 달에 10kg 빼주세요. 저 2달에 20kg 이게 아니라는 거죠. 목표 체중을 아주 현실적으로 잡으시라는 거야. 왜냐? 다이어트는 시도가 아니에요. 실행이라는 거죠. 실행을 해서 내 몸을 그 체중으로 평생 유지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인 목표가 어느 정도냐고요? 내 체중의 10%. 70kg대 분이 오시면 일단 10%, 7kg를 저는 6주에서 8주까지 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첫 2주를 사수하라. 잘 넘겨야 돼요. 왜냐? 첫 2주가 중독의 사슬을 끊어내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거, 뭐 고기에 중독이 됐을 수 있고 술에 조금 더 알코올에 좀 의존성이 있을 수 있고 탄수화물 중독이 있을 수 있는데 이 2주만 버티면요 우리 몸 특히 이 혀의 미각세포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첫 2주는 조금 자기한테 맞는 식단,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은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한다든가 만약에 뭐 난 탄수화물 별로 이렇게 크게 좋아하지 않고 밥밥면 많이 안 먹는다 그러면은 음식을 너무 몰아서 한 끼만 먹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음식을 한 5시간 간격으로 두고 규칙적으로 먹는다든가 2주 정도는 아예 먹는 걸 좀 시간표 짜듯이 해갖고 약속도 잡지 말고 특히 남자분들 술 약속 잡지 말고 2주는 내 몸을 바꾸는 시기다. 본인의 몸에 좀 시간을 많이 투자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2끼 이상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라는 거죠. 근데 특히 같은 시간에 그렇게 드시다 보면 몸에서는요 똑같은 시간에 음식이 들어오잖아요. 음식이 규칙적으로 들어오네? 그럼 지방 분해를 잘 시키고 몸에 에너지를 써야지 이렇게 하면서 몸이 잘 돌아가게끔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근데 양을 많이 안 먹더라도 하루에 저녁에 한 끼만 확 폭식을 해버리면 몸에서는 이걸 쓰려고 하지 않고 언제든지 비축해놔요. 언제 들어올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몸에서는 비상사태를 위해서 쓰지 않고 쌓이는 몸으로 지방을 쌓아놓는 거죠. 그래서 이 2끼 이상은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드세요라고 말씀을 해드리고요. 특히 이런 규칙적인 식사가 굳이 저탄고지나 내지는 간헐적 단식이 아니더라도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킨다는 그런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먹다 보면 재미난 게 옛날보다 제가 이렇게 식욕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전보다 오히려 2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 저 옛날보다 많이 안 먹어요. 그러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좋아지면은 식욕 조절 호르몬 렙틴 저항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요. 끼니마다 단백질, 좋은 지방을 더 늘리라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저 소화 안 돼서 고기 안 먹어요. 원장님 저 기름 끼는 거 안 먹는데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져요? 그러는데 오히려 고기나 좋은 지방을 안 먹다 보니까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고 또 반찬도 여러 개 안 드시고 그냥 밥하고 국 이렇게 먹다 보니까 의외로 몸 안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들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단백질, 그래서 특히 중년이 될수록 하루에 한 끼에 꼬박꼬박 우리가 생선 요 손바닥만한 거 한 토막이라든가 한 토막만한 뭐 소고기, 돼지고기, 뭐 오리고기 괜찮아요. 살코기 위주로 이거 아니면 두부, 계란, 단백질을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지방도 이제는 많이 누명이 벗겨졌죠. 좋은 지방이 몸에 지방 대사를 활성화하기 때문에 올리브 오일도 샐러드에 뿌려 드시기도 하고 버터도 괜찮고 뭐 코코넛 오일도 괜찮고 지방을 잘 챙겨 드시면은 몸의 대사가 더 활발해지기 때문에 건강한 그런 다이어트를 이끌어낼 수가 있고요. 5번째는 적어도 6시간, 조금 더 자면 7시간 이상 수면을 해야 됩니다. 잠자는 거하고 살 빠지는 거 무슨 상관이냐고요? 상관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논문이 수면 시간하고 비만하고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어서 잠을 너무 적게 자면 그 다음날 오히려 식욕 조절이 안 돼서 식욕이 더 늘어난다 그래요. 너무 적게 잔다. 내지는 불면증이다. 잠을 3-4번 이상 깬다. 그 수면의 질도 떨어지면은 그 다음날 식욕 조절하는 렙틴이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 6시간 이상 푹 자는 거 이런 게 굉장히 다이어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요. 6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살 빠지는 기간 동안에 적어도 내 체중의 10% 정도 이상을 뺄 거면은 영양제를 잘 챙겨 드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탄수화물 대사하는데 중요한 게 비타민 1, 2, 3, 5, 또 세포에서 에너지를 막 가동시키는 엔진 미토콘드리아에서 또 필요한 게 마그네슘, 코엔자임, 큐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뭐 2, 3kg 뺄 거면은 식단에서 구비를 하면 되겠지만 난 내 체중에 10% 이상 뺄 거야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한 5% 이상 빠지고 나면은 이전하고 똑같은데 왜 이렇게 기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 반드시 코엔자임 Q10이라든가 마그네슘, 비타민 B군, 아니면은 종합 영양제라도 잘 챙겨 드시면은 몸의 에너지 대사가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7번째는 이제 정말 2주를 제가 절대적으로 잘 사수하라 했잖아요. 잘 넘겼으면 2주 후서부터는 내 몸에 지방 독소를 내보내는 활동 스위치를 작동해야 돼요. 규칙적으로 음식이 들어오고 인슐린 저항성 좋아지고 비타민 미네랄도 들어오네. 내가 좀 대창고를 방출해볼까? 지방을 방출하는데 그때 어떻게 방출해요? 산소가 들어와서 유산소 운동을 나가야 되고 또 활동을 늘리고 내 활동 스위치를 켜줘야 되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다이어트 2주 후에는 굳이 헬스를 등록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적어도 5층까지 층계는 걸어서 올라가고 마트 가는데 차를 좀 멀리 주차해놓고 걸어가신다든가 또 출근할 때도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든가 저 같은 경우는 화장실 갈 때도 저희 병원 5층인데 4층 화장실 자주 가거든요. 자꾸 일상생활에서 걸을 수 있는 거를 생각해서 적어도 7,000보 10,000보까지 좀 걸으시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는 정말 중요한 게 내가 뭔가 식습관도 그렇고 활동도 그렇고 뭔가 안에서 액티비티나 이런 게 좀 늘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이 마음 독소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지방 독소를 좀 없앴잖아요. 근데 스트레스가 있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만큼 체중 감량이 됐지만 그 스트레스 때문에 폭식을 하게 되고 감정적 허기감이 생기고 가짜 식욕이 생기거든요. 스트레스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돼요. 어떻게 대처하냐? 명상이라든가 마사지라든가 또 내지는 친구와 수다 떨기라든가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운동. 땀을 흘리면요 그게 살 빼는 것만이 아니라 몸 안에서 정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낮아지는 그런 논문 보고가 있어요. 그 다음 또 이제 9번째로 중요한 건 물이에요. 결국 세포의 70%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 대사가 활발하려면 물을 굳이 목마르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드셔야 되고 이 물은요 우리가 보통 많이 마시라고 그러고 하루에 한 1.5에서 2리터 정도 마시라고 그러죠. 정확하게는 체중당 한 30cc 정도. 그래서 내가 60kg다 그러면은 한 1.8리터 이런 식으로 물을 꼬박꼬박 잘 드셔야 되는데 물만 잘 먹어도 우리가 논문에 보면 1년에 한 체지방 2.5kg 감량된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물 드시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마지막 10번째는 지지자가 있어야 돼요. 남편이 됐든 아니면 이렇게 유튜브 하는 제가 응원을 해드리든 아니면은 친구가 됐든 이 동반자의 격려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혼자 하다 보면 어느 정도까지 하지만 그다음 목표를 이룰 수 있거든요. 이 지지자가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목표 체중까지 가면서 서로 응원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이어트에 대한 꿀팁 10가지를 좀 잘 기억하고 하나하나 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본인이 이걸 잘 하고 있나 생각하시면은 의외로 지금까지 했던 다이어트보다 조금 더 즐겁게 건강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오늘부터 1일 건강한 다이어트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지연이었습니다.